도청 신도시에 점포 건물이 들어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되려면 숙제가 많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이영진 감독을 대신할 새 감독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손현준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하반기 도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숭아 농가들이 경기 하락에다 공급 과잉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번 추석 선물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철강업계는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친 가운데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지겠지만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긴 여름이 언제 지날까 싶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휴일 어제 대구의 낮 기온 20도 선에 머물면서 초가을 느낌이 물씬 풍겨졌는데요.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도 제법 차가우니까요. 얇은 겉옷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으로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까지 북부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2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8도, 안동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5도, 안동 24도로 예년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업자 10명 중 7명은 3년 안에 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도 창업할 때만큼이나 잘해야 다시 일어서기가 쉽다고 하는데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폐업자 재기를 위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 30대가 즐겨 찾는 의류 가게들이 즐비해 젊음의 거리, 패션 거리라 불리는 대구 중구 로데오 골목. 그러나 골목 입구에서부터 연달아 점포 7곳이 문을 닫은 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점포 정리, 임대 문의 등의 문구를 내걸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게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장소기도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사가 영 오픈했을 때보다 많이 안 되죠? 많이 젖어왔어.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4만 3천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5%나 됩니다. 특히 전년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창업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을 정도로 창업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기나 절차를 몰라 피해를 키우거나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폐업 시기를 알려주고 자산 매각과 재산 처분 등을 지원합니다. 폐업 절차, 그다음에 신용불량 예방과 같은 일반 컨설팅이 있고요. 각종 세금 신고에 관련된 세무 컨설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성공스쿨, CEO 경제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일자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복숭아는 다른 과일에 비해 시세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요즘 경기 하락에다 공급 과잉으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농가들이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경산시 진량읍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최재원 씨는 최근 홍콩으로 황도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140여 농가가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면서 일궈낸 결실입니다. 당도도 높고 과즙도 풍부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좋아 주문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 지역의 복숭아 수출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성사시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생산 과잉이 얼마 있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의 복숭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하지 않으면 가격에 대비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들이 수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전국적으로 복숭아 재배 면적이 많이 늘면서 출하량이 증가해 시세가 예년만 못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지난 2008년 4,600여 헥타르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5,700여 헥타르로 7년 동안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 복숭아 면적 크게 안 늘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복숭아 수출은 경산뿐만 아니라 영덕, 상주 등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돼 FTA 시장 개방과 과잉 생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가 윤리규정 강화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기업들은 김영란법에 앞서 이번 추석 선물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동국제강은 이달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갖고 대외 활동 방식과 법 시행에 따른 행동 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직무와 관련된 윤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포스코는 기존의 윤리 규범을 강화하고 김영란법에 대비해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에 올해 추석 연휴가 있어 지역의 기업들에겐 명절 선물도 고민입니다. 관행대로 이번 추석에 선물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법 취지에 맞게 선제적으로 추석 선물을 보내지 않아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무가 명확해질 수 있다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상한선, 하한선이 결정이 돼 있으면은 기업체들이 차라리 업무 수행하는데 더 편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등에선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과 일선시군은 세부 규정을 만들고 직원 교육과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변한 가게 하나 없이 적막하기만 했던 도청 신도시에 점포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올 초 도청 신도시 모습입니다. 부지가 시원하게 조성됐지만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썰렁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주자 택지를 중심으로 건물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신도시의 절반인 예천군과 별도로 안동시에 접수된 상가와 점포 건축 허가 신고만 올해 55건. 특히 최근 들어 부쩍 늘었고 준공 뒤 영업을 시작한 곳도 하나둘씩 생겨나 신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허벌판 속에서 좀 적막강성 같았는데 지금은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개업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전망은 저는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이어 상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지만 분양된 땅이 수차례 매매를 거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상가 임대료도 덩달아 치솟은 건 임차업주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북보다 10년 앞서 도청을 이전한 전남의 남학신도시는 지금도 인구 5만 명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에 목포시가 있다 보니 대형 병원이나 대형 마트,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도 아직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분양이 잘 되고 있지만 상가는 빈 곳이 많습니다. 경북도청 유관기관과 대형 편의시설 유치에 전남도청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경북도청 신도시는 현재의 전남도청 신도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이영진 감독을 대신할 새 감독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팀의 안정을 위해서 손현준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하반기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이영진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펼쳐진 3경기의 성적표는 1승 2패. 감독의 부재로 인한 고민 때문에 팀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홈에서 내리 2패를 당했습니다. 해외파를 포함해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팀의 안정을 위해 남은 경기 모두를 손현준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결정한 대구FC. 다가오는 경기는 부천과의 맞대결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홈에서 패했으므로 원정 경기에서 지금 부천전은 어떻게 보면 그 리그 2위에 올라가 있고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이탈환도 가능한 경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승점 46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는 부천은 물론 이번 라운드 충주와 비긴 강원도 45점으로 대구에 앞서 있는데요. 부천을 잡는다면 3위로 도약하며 2위 추격에 박차를 가하겠지만 최근 부천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부천전까지 놓친다면 대구FC는 사실상 상위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리그 선두인 안산이 다음 시즌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할 예정이라 2위 팀에게도 자동 승격의 희망이 있는 가운데 과연 감독 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대구가 부천전 승리와 함께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지난 2010년 9월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 승부 조작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대구시 내 스포츠토토 판매점 4곳에서 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임모 씨와 32살 송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부 조작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구시 내 복권방을 통해 다량의 복권을 구매해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노사는 물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키워나가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 법제화에 나섰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윤근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주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는 노사 상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잘 지켜질까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노사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한쪽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선 지키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꺼내든 카드가 사회협약의 법제화 방안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체결된 사회협약을 노사가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사회협약에 노사 모두가 구속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사민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에도 단체 협약 수준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동관련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은 탄력적으로 정하자고 노사가 합의하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이를 보증했는데 누구라도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 안건으로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야당에도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동 관련 법안을 그것도 광주만을 위해서 개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비정년 외래 교수, 이른바 대학의 시간 강사는 직업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벌이가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해야 하는 힘들고 열악한 상황. 그런데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이가 있습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강의료를 쪼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황정주 박사를 만나봅니다. 자, 황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외래 교수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986년도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를 처음 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28년 지났습니다. 예, 처음 시작한 해로 따지면 30년 하신 셈이네요. 예.
그 비정전 외래 교수, 그러니까 뭐 대학의 시간 강사를 요즘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보따리 장사다. 예,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게 그만큼 안정적이지가 않고 또 수입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 같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께서도 강의료가 뭐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다면 요즘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강의료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주시죠. 수입은 뭐 해마다 강의료 받을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학기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들쑥날쑥 하지만서도 평균적으로 잡으면 월 한 180만 정도 선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듯한 수입일 수 있는데, 근데 그 강의료를 쪼개서 이제 제자들한테 장학금을 기탁을 했단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매 학기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기탁했으면 장학금 적립기금은 제가 1시간 하는 시간당 1,000원씩 이렇게 적립을 하여 처음에는 뭐 금액이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기가 좀 힘들고 이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8년간 1,600만 원 정도 기부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수라는 장학회를 만들어 놓고 장학회도 설립을 하셨습니까? 제가 혼자 스스로 자신의 스스로 이렇게 수장학회라 이렇게 따놓고 저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은 이제 통장 이름만 제가 이제 수장학회로 이렇게 이렇게 무슨 뭐 법인 설립을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이 수장학회는 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제가 갖고 있습니까? 수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수를 땄습니다. 그 처음 장학금을 기탁하려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1980년도 입학 당시에 대학 입학 3월 당시에. 달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월 22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입학을 하고 다니면은 뭐 어디에도 졸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갈수록 좀 힘이 들고 이러다 보서 그만두려고 하다 보니까 2학기 때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장학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게 돼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받았는 사람들 한해서 다시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이제 할인을 시키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한 금액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시간당 강의하는데 1,000원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적정선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면은 제가 받았는 금액에 어느 정도를 갚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뭐 어렵게 배웠을 그 당시에 생각을 하면은 모든 지도 교수님들이 저한테 아량과 배량 이런 걸 베풀어 줬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힘든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많이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약간 뭐 미랄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입니다. 너무 많이 못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뭐 목표하신 그 일정 계획들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공공분과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대구시설공단, 환경공단, 도시공사, 의료원 등 5개 공사공단 노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과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기업이 지역에서 비정규직 고용 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공기업은 지난해 임금 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하고 올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40여 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박모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해 7월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3살 박모 할머니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2시 2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 예정입니다.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9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12개 반 2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상반기 미점검 학교, 식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급식시설이나 기구 등의 세척 소독관리,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과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이나 보관 행위 등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이른바 코어 사업에 한국외국어대와 충남대와 함께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코어 사업은 인문 분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구 한의대는 기초 교양 모델 분야에 선정돼 인문학진흥원과 비교과 통합교육센터를 신설해 기초교육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올해 교육부의 2대 재정 지원 사업인 코어와 프라임 사업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개 대학인데 이 가운데 대구 한의대와 경북대학교가 포함됐습니다. 긴 여름이 언제 지날까 싶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휴일인 어제 대구의 낮 기온 20도 선에 머물면서 초가을 느낌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 25도 선에 머물겠고 당분간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도 제법 차갑기 때문에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25도로 예년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낮 기온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3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